자, 이곳은 미라클 리딩.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우리 미라클님들 해피 뉴 이어. 자, 오늘은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모두를 위한 허리 교과서입니다. 자, 몸속 코어를 만드는 일상 속의 허리 튼튼 프로젝트인데요. 블루무스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은이 안병택, 13년간 환자의 허리 재활을 돕고 있는 물리치료사이자 재활운동, 체형 교정 전문가이십니다. 저도 병원에 근무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쪽 분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허리를 쓰는, 온몸을 쓰는, 특히 어깨, 팔목, 손을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 도수치료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수치료 되게 잘한다는 분이 서울시청에 계신다는데, 이분이 글쎄 서울시청 명동 근방의 도수운동 전문병원에서 근골격계 통증 문제로 고생하는 직장인을 치료하며 경력을 쌓으셨다 합니다. 안병택 선생님, 혹시 제 방송을 들으셨다면 저에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받은 선생님이 선생님과 같이 치료를 받았던 분이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단국대 대학원 스포츠의학 전공 석사과정 마치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의 융합건강과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및 관련 학회, 단체를 통한 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연구를 이어가고 계시고, 이 책에선 13년간 재활치료 분야에서 얻은 임상 경험, 그리고 최신 연구를 접목해 허리 통증과 추간판, 탈출증을 다각도로 분석했고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부터 통증을 좌우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괄해 허리 통증 환자가 일상을 점차 회복할 수 있도록 적합한 치료법과 재활운동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안병택 선생님의 이 책, 허리 교과서, 이 책을 꼭 읽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나 일하는 와중에서도 허리를 다치거나 삐끗하거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데 이게 인대 조직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허리에서 바로 무리가 옵니다. 그러면서 허리에 추간판, 탈출증이 심할수록 더 아파지고 세수도 못하고 재채기하면 끝내주고 숨 쉴 때마다 아파오고, 와, 이건 진짜 최고에 달하는 허리 통증들.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운동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이 책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허리 교과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허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허리가 안 아플까요?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인 저자를 찾아온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허리가 아파도 집안일을 놓지 못하는 환자, 허리 통증이 무서워 온종일 누워있다가 허리가 더 나빠진 환자,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허리 수술을 받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골프 치다가 재발한 환자, TV에 나오는 허리 운동을 무작정 따라했다가 탈이 난 환자 등 모두 허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정확한 허리 상태를 몰라서 허리 통증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환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3년차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인 저자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환자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찾아낸 답입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무척 다양해서 한 가지 원인만 콕 집어내기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 진단 결과와 통증의 위치, 증상이 일치하지 않기도 하고 허리에 문제가 있어도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통증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척추의 유연성과 휘어진 정도, 평소 생활 습관이나 업무 자세뿐만 아니라 호흡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호흡하면서 몸이 움직이면 척추도 따라 움직이는데 잘못된 호흡은 추간판의 영양 공급을 방해해 척추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임상 사례를 통해 허리 통증이 있거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 대다수가 등뼈가 뻣뻣하고 호흡 패턴이 고르지 않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의 경우 극심한 손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80% 정도 자연 치유되지만 회복을 더디게 하는 원인에 대해 저자는 생체, 심리,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환자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까지 포괄해 허리 통증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중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통증과 손상에 관한 두려움, 즉 두려움 회피 반응으로 많은 환자가 신체 활동을 피하는데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직장인의 업무 스트레스나 불면증 역시 생체, 심리,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회복을 더디게 하고 만성 통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다양한 허리 통증의 원인과 허리가 병드는 생활 습관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료와 치료 사례를 통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저도 20대부터 일을 했으니까 20대부터 계속 일하다가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주파수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밥도 안 먹고 그냥 자는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계속 자다 보면 허리가 움직이지 않죠. 운동하지 않죠. 스트레스로 쌓이죠. 또 밥 먹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거 자체가 허리 통증을 계속 유발시키더라고요. 직장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좀 직장인들을 많이 만성적으로 망가뜨리죠. 게다가 또 여성들은 퇴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드셔야 하고, 그쵸? 비타민 D만 먹습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또 낮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햇볕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 책은 특히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요, 남성도 중요한데 여성들은 꼭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 낳고서도 허리가 삐끗한 느낌이 와서 그 당시에는 남편이 이렇게 막 뭘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것보다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통증이 몰려왔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일단 오늘은 책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환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자료와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이 책이 그 성과가 되었습니다. 저자가 책을 쓰며 가장 공들인 부분은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이 쉽게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도록 하는 점입니다. 허리의 컨디션이 좋을수록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는 건 더 안 좋고요. 허리의 컨디션을 보고 운동을 하고 통증이 줄고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 운동법과 자세 교정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리 운동의 7가지 원칙, 척추 중립, 근지구력, 퀄리티, 7초 이내, 움직임 조절, 통증 정도, 느리게 인지 이런 거를 따라가면서 일관성 있는 운동 계획을 세우고 굴곡, 신전, 회전, 한발 서기, 스쿼트, 고관절, 회전 등 6가지 기본 동작을 소개하면서 내 몸에 맞는 패턴 운동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호흡 패턴에 문제가 있습니다. 호흡이 얕고 들이마시는 시간이 짧고 횟수가 많습니다. 횡격막과 늑간근이 들이마실 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목과 어깨의 근육들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횡격막은 요추 앞쪽과 추간판에 직접 붙어 척추의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잘못된 호흡에서는 척추 호흡과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들숨일 때 횡격막이 수축해 평평해지면서 산소가 폐로 들어오는데 날숨에는 횡격막이 이완하며 올라가고 이산화탄소가 폐 밖으로 나옵니다. 172쪽 보면 바른 호흡 패턴이 허리 회복을 돕는다 해서 우리는 들숨 날숨 하잖아요. 근데 복식 호흡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합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여성의 허리 디스크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골반 구조가 요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일관된 보고가 있는데요. 바로 여성이 남성보다 추간판 탈출증 발병률이 높다는 겁니다. 골반과 근육, 인대 등 신체 구조와 호르몬 변화 때문인데요. 골반은 요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이 앞뒤로 기울어지거나 틀어지면 보상작용을 일으킵니다. 보상작용은 어느 부위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부위가 대신에 기능하는 것을 말하는데, 골반 구조는 요추뿐만 아니라 척추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위해 유전적으로 남성보다 골반이 척추보다 더 넓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잘 기울어지고 움직임이 커지며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유연성은 좋은 반면에 근육과 인대가 약합니다. 그로 인해 척추와 골반을 잘 잡아주지 못해 허리 디스크에 충격을 더 주게 됩니다. 따라서 추간판 질환뿐만 아니라 척추체 후방에 있는 후관절과 인대 손상에 노출되기 쉽고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요추가 앞으로 휘어진 요추 전만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요추 전만 각도가 약 40에서 45도이고 50도 이상이면 척추가 심하게 앞으로 굽은 과전만 상태입니다. 호르몬 변화도 여성의 허리 통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성은 임신했을 때 몸속에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임신 3, 4개월 이후로 릴렉신이라는 임신 호르몬이 나오는데,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더 분비되고 출산 전까지 자궁경부 확장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며 여성의 골반뿐만 아니라 척추 주변 인대 근육이 느슨해집니다. 이에 따라 허리뼈를 잘 잡아주지 못해 안정성이 떨어지죠. 배가 불러오며 무게중심도 앞으로 쏠리고 허리는 과전만이 됩니다. 출산 후에도 근육들, 인대들은 물론 골반도 바로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 임신하기 전에 자세를 잘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산 후에 육아에 힘쓰다 보면 수면 패턴도 깨지고 아이를 안으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죠. 아이가 자라며 체중이 늘어날수록 안아줄 때 약해진 근육, 느슨해진 인대가 잘 버텨주지 못해 허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에 안정기가 되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성은 폐경기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뼈를 만드는 일, 이 세포, 고라세포가 담당하고 뼈를 녹이고 흡수하는 역할은 파골세포가 맡는데, 폐경기 때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파골세포의 기능이 강해져서 뼈의 생성보다 흡수가 많아집니다. 이때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구조가 변화하고 기능이 떨어져 척추에 영향을 주게 돼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근육은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철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개의 관절을 지나는 대근육을 급행열차로, 단일 관절을 지나는 소근육을 보통열차로 비유했습니다. 급행열차는 움직임 전체를 조절하고 힘을 발생시키며 보통열차는 관절 주변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근막이 앞면, 뒷면, 옆면, 대각선 등 근막 경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근육, 골막, 인대, 관절, 내장 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젖히거나 돌릴 때 근막 경선에 따라 움직임이 생기는데, 아픈 부위에만 집중하면 요통의 비구조적 요인을 놓치게 됩니다. 나는 환자와 상담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할 때 근막 경선 그림을 이용한다. 환자들은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만 몸은 연결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명확한 이론과 근거를 제시하면 수긍하고 치료에 임한다. 대부분 허리 통증뿐 아니라 다른 부위도 불편하고 바른 체형과 예방을 원하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더욱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골프를 시작한 지 8개월쯤 됐을 때 왼쪽 골반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부부 동반 라운딩을 위해 맹 연습을 하다 탈이 나는데 평가 결과
후방 근막과 대각선 근막이 뻣뻣하고 복횡근, 다혈근, 대둔근의 근지구력이 약했습니다. 환자는 목표 설정 후 2달 동안 골프와 함께 약해진 근육에 대한 재활 운동을 꾸준히 했고 이후 허리 통증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막을 알면 허리 통증의 해결법이 보입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 중에 기능 부전의 경우 근막을 통해 접근하면 치료의 시야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구조적 원인 중 70%가 근육, 근막, 인대에서 비롯되고 요추 주변을 코르셋처럼 잡아주고 무거운 중량을 들 때 안정성을 제공하는 흉요근막은 물론 여러 관절을 연결하는 다른 근막들은 요통 환자의 재활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막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허리 통증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허리가 쑤시거나 골반이 당기고 저릿하기도 하고 다리나 발바닥에 쥐가 날 때도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젖히거나 돌릴 때 통증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앉았다 일어설 때, 돌아 누울 때 등 다양한 움직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움직임에서 허리 통증을 겪는 사람이라면 척추에 손상을 줄 만한 움직임을 하나의 패턴으로 꾸준히 반복해왔습니다. 즉, 잘못된 패턴이 습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패턴을 바로잡고 내 몸에 맞는 움직임 패턴으로 허리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패턴 운동입니다. 몸을 젖힐 땐 통증이 없는데 몸을 앞으로 구부릴 때 요통이 심하던 2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직으로 오래 앉아 일하던 이 여성은 목이 앞으로 나오고 어깨, 등이 굽은 상태였습니다. 요추가 구부러지는 상태가 누적되면 추간판의 수액은 뒤쪽으로 이동하며 신경, 인대, 관절 등 척추 구조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분은 허리를 접치는 즉 신전 패턴의 운동을 했습니다. 환자의 패턴을 분석해 부하가 가중되는 구부리는 동작 대신 젖히는 동작으로 재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구부릴 때 통증이 생기면 구부리는 근육들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환자처럼 구부릴 때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뒤로 젖힐 때나 복합적인 상황에서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에 맞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몸의 중심을 바로잡도록 움직임 패턴을 바꾸면 요추의 과부하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패턴 운동을 하면 자세도 좋아지고 척추 호흡이 일어나며 자연 치유력도 높아집니다. 사람의 몸은 운동 전후, 일상생활의 변화, 새로운 취미 생활, 스트레스에 의해 끊임없이 변하는데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한번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재평가를 통해 난이도를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몸에 맞는 패턴을 습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뇌 영역이 바뀐 몸의 패턴을 알고 다시 기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든 없든 일상에서 보행은 필수이므로 걷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을 때 이상적인 자세는 시선을 앞쪽에 5에서 10cm 높게 두고 가슴을 살짝 펴고 허리와 골반을 움직이며 걷는 것입니다. 발을 디딜 땐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 발바닥 전체가 고르게 지면에 닿도록 하고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으로 땅을 차고 나가듯 걸어야 합니다. 팔을 흔들면서 걸으면 척추 하중이 최대 10% 줄어든다고 합니다. 팔꿈치를 구부려서 흔들지 말고 어깨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어야 좋습니다. 걸을 땐 양발을 평행하게 11자로 두고 키에서 1m 뺀 만큼 보폭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키가 170이라면 보폭은 70cm인 셈입니다. 보폭이 좁아도 역효과가 나지만 보폭이 너무 넓으면 몸의 균형이 떨어져 골반과 허리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팔자 걸음과 안짱다리 걸음이면 먼저 발바닥의 체중 분산과 고관절 위치를 교정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걸음을 유지하면 척추 부하가 줄어들어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쌓여 자세가 만들어진 만큼
이상적인 자세를 취해 나쁜 자세를 교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해온 패턴대로 나의 몸을 조금 아프게 했는데요. 이제는 오랫동안 편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바른 자세로 교정해서 이 책을 이용해서 허리 교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몸속 코어를 만드는 그리고 근막 전체를 스트레칭해서 예쁘게 아름답게 만드는 내 몸 프로젝트 이번에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나를 만드는 자기 사랑으로 우리 모두 2021년 1월 1일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